황금알을 낳는 오리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재정 플랜TV 구독자 여러분, 재정 어드바이저 앤디킴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타이틀을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있으신가요? 라고 정했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셨을 텐데요. 은퇴를 한 후에도 또는 은퇴를 하지 않았어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오늘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구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그 황금알을 낳는 오리,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황금알을 낳는 오리 역할을 할까요? 몇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홀라이프 플랜으로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라이프에는 캐시밸류가 만들어진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캐시밸류에서 내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쌓여가는데 그 캐시밸류가 결국 황금알을 낳는 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차곡차곡 쌓여가는 캐시밸류가 왜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된 이자와 배당금입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부터 주식 열풍이 불었죠.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많은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는 대박을 꿈꾸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주식회사의 잉여 자금에 따라서 배당금을 나눠주는 것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결국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종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배당금을 나눠주는 주식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배당금 주는 것을 중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면 홀라이프 플랜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증서 오너들에게는 보험회사에서 배당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보험회사들이 다 증서 오너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안정적으로 캐시밸류가 쌓여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은 홀라이프 증서를 가지고 있는 한은 평생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또한 배당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복리이자법으로 불어나는 캐시밸류에 의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캐시밸류에 쌓여있는 자금을 활용하는 혜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캐시밸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현금을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을 하는 것과 대출, 즉 론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쌓여있는 캐시밸류에서 현금 인출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출, 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대출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만약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황금알을 낳는 오리에 배를 가르지 않고 필요한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간혹 급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정해진 이자로 수입을 받다가도 어쩔 수 없이 은행이나 투자 어카운트에 자금을 빼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경우 그동안 거기서 발생하던 이자나 배당금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창 인기인 주식의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 여러분이 잘 나가는 애플 주식을 50불에 사서 현재 주식 가격이 100불이 되었다면 참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렇게 두 배로 오른 애플 주식을 바라만 보아도 참 기분이 좋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내가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목돈이 필요하다면 결국 100불로 오른 애플 주식은 팔아야만 그 자금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홀라이프 플랜에서 캐시밸류에 쌓여있는 밸류만큼은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한 캐시밸류에서 대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것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홀라이프에서의 대출은 신청만 하면 바로 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경우 은행에서는 집을 담보로 잡는다 하여도 결국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게 되고,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나 또는 내 크레딧 점수가 너무 낮다든지 할 경우 집을 담보로 잡는다 해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못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더욱 심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자율이 내 크레딧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해진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내 크레딧 점수 그리고 현재 수입에 따라 내 대출 이자율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죠. 하지만 홀라이프 캐시밸류에 쌓여있는 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크레딧이나 내 수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또한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5%를 넘지 않는 선이죠. 물론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항상 갚아나가지 않아도 아무런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은행에서 빌린 돈을 매달 갚아나가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내 홀라이프 플랜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그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지 않는다고 해서 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플랜이 당장 캔슬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재정 플랜 TV 재정 어드바이저 앤디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